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매월 적립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요. 주식과 리츠, 채권, 개별주가 없이 ETF로만 구성되어 있고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는 게 특징입니다. 4월과 5월, 6월 세 달 동안 자산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 더 리치 사이트의 예상 연배당을 바탕으로 예상 연배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지를 쓰는 날 해당되는 총 자산과 예상 배당금, 평가손익이고 이때 날짜를 적어놨어요. S&P 500, 나스닥, 코스피가 연초 대비 얼마나 수익이 났나 손해가 났나를 기록을 따로 해봤습니다. 먼저 4월부터 살펴보면 총 자산은 46,732불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평가손익은 올해의 수익인데요. 올해의 평가손익은 11%의 수익이 나서 4,600불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 예상 연배당은 1,171불 정도였어요. 4월달에는 3월달에 팬데믹으로 큰 하락을 겪은 후 다시 가파르게 반등하던 시절인데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의 지수가 저점 대비 20% 이상 급반등하던 시절이고 연초 대비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나스닥도 연초 대비 비해선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미국 배당 투자일지의 계좌는 빠르게 회복을 해서 올해 수익이 11%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초반에 조정이 올 듯 하다가 다시 월별 기준으로 상승한 달이었는데요. 5월 달 일지를 쓴 5월 19일 기준으로 총 자산은 5만 불에 약간 못 미치는 48,900불이었고 올해의 평가손익은 4월보다 조금 떨어져서 3,700불을 기록했고 연간 8.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5월 달에는 S&P 500과 나스닥, 코스피가 4월보다 조금 더 반등이 일어나서 연초 대비 S&P 500은 마이너스 9%, 나스닥은 연초 대비 드디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3%였고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9.8%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배당일지 계좌는 올해 수익이 8.4%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현재 6월 일지를 쓰고 있는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53,480불로 드디어 5만 불을 넘어서게 됐고 평가손익은 5월달보다는 700불이 증가한 4,400불, 9.2%의 평가손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4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연간 배당금은 조금 더 많이 늘어서 1,333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S&P 500도 많이 회복했죠. 5% 정도 한 달 동안 올랐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연초 대비 11%나 오르게 됐고 코스피는 2100포인트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2.5%로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서 살펴보면 2020년의 목표는 위험자산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건데 연준이 그 사이에 6월 FOMC에서 최소 2년 동안 제로금리를 더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50%에서 딱 한정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조금 더 위험자산을 높일 생각이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매월 기본적으로 1%씩 위험자산을 올리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조정이 있으면 2%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2020년 6월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기존의 위험자산이 46%에서 2%가 늘어나서 48%가 됐고요. 안전자산은 2%가 줄어들어서 52%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어요. 제가 리밸런싱을 한 날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씩 떨어지던 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정이 오는 달인 줄 알고 위험자산을 2% 올렸는데 바로 다음날에 반등을 해버려서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자산 2% 올리게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위험자산은 아직까지 50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볼 건데 먼저 5월달과 6월달을 비교해 볼게요. 5월달에는 매도한 게 거의 없었고 특이사항이 거의 한 2달 동안 TLT를 매도를 하다가 5월달부터 TLT를 다시 순매수하게 됐어요. 이때 주식이 많이 오르고 TLT가 많이 떨어져서 위험자산 비중을 올리고 있는데도 전체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더 낮은 비중의 TLT도 실제 개수는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매수를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좀 특징인 달이었고 주식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리츠주가 좀 덜 올랐었거든요. 리츠주를 일부 매수한 거 빼고는 거의 주식주는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지수주 ETF인 부는 4주를 갔고요. 지수주 ETF인 DIA는 한 주가 늘어 총 20주가 됐고 지수주 ETF인 QQQ는 6주를 팔아서 전량 매도하게 됐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간 단기 매매를 하던 포트폴리오가 있던 거라서 이번에 매도를 하게 됐고 수익은 거의 18%에서
20% 정도 났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QQQ가 정식으로 편입될 예정이라 앞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2달 동안 가졌던 포트폴리오에서는 단기 매매 기준의 포트였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QQQ는 없는 상황이고요. 배당 ETF인 SCHD는 2주간으로 26주, 월배당 ETF인 SPHD는 8주간으로 156주, 경제적 해자 개념의 배당 ETF인 HDV는 1주간으로 총 13주, 대형 가치주 ETF인 VTV는 1주간으로 6주, VBR은 그대로 9주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리츠 ETF인 VNQ가 한 주를 이익 실현하게 됐어요. 저번 달만 해도 3주나 사고 리츠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6월달부터는 리츠도 많이 반등이 일어나서 제가 목표하는 비중보다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한 주를 이익 실현하게 됐어요. 아마 플러스인 상태에서 판 걸로 알고 있고 전세계 리츠 ETF인 VNQI는 한 주가 늘어나 12주를 가지고 있고요. 장기 미국채 ETF인 TLT는 26주가 늘어나 217주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 1월과 2월에는 TLT의 비중이 위기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라서 많았었는데요. 그때 절대 수치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안전자산의 비중이 52%로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TLT의 개수는 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전체 자산이 올해 초만 해도 3만 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3천 불이라 거의 뭐 40% 정도 증가하다 보니 TLT의 주식 개수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 5월달과 6월달에 TLT 매수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고 6월 예상 연배당은 전달보다 97불이 늘어서 1333불을 기록했고요. 제가 가진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4529불이 늘어 53,480불이 됐고 예상 연배당률은 2.5% 정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리밸런싱의 특징은 배당주인 SCHD와 SPHD, HDV를 전부 다 매수했고 지수 ETF인 QQQ는 단기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었던 관계로 전량 매도를 하게 됐고요. VNQ를 한 주 매도하게 된 게 특징이에요. 아마 제가 VNQ를 여태까지 꾸준하게 모았었는데 처음으로 이익 실현한 것 같아요. 기존에 리츠들이 5월달, 4월달만 해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양을 매수했었는데 6월달에 리츠주의 반등에 따른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채 TLT를 많은 양을 매수했다는 게 이번 리밸런싱의 특징입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닷컴에서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심플리 월스트리트닷컴은 유료 사이트인데 제가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래픽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영상을 찍기 편리해서 하는 거고요. 저도 만약에 영상을 찍지 않으면 유료 사이트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사이트인 더 리치나 프로필러닷컴을 해도 충분한데 저는 지금 심플리 월스트리트닷컴을 이용 중이고 이 사이트만의 특징은 포트폴리오를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 나오고 여기 보시는 빨간 줄은 이미 팔아서 없어진 것들이고 계좌에 있는 거래 내역과 계좌 현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요. 거래 내역을 받아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뭐 SCHD 같은 경우 총 1330불이 있고 27주를 가지고 있고 현재가는 52불이며 현재 가치는 1429불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도 해주고 수익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게 보기가 좋은데 캐피탈 게인은 자본 수익으로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합친 거예요. 여기서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합친 거를 보여준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은 실현손익까지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94불에 캐피탈 게인이 있었죠. 디비덴드 배당은 10불이 있었죠. 캐피탈 게인과 디비덴드 합친 토탈 게인 총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총수익은 104불이 나왔다는 거고 투자한 연도는 제가 올해 초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뭐 0.35년을 투자했다는 거고 토탈 리턴은 원금 대비 7.8%의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히 보면 TLT 같은 경우는 개수가 217개로 많이 늘었고 TLT는 캐피탈 게인이 많죠. 5,200불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익 실현한 것과 평가손익이 합쳐진 거죠. 배당도 워낙에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많아서 206불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합치면 5,400불의 올해 수익이 났고 그렇게 해서 올해 수익률은 16.5%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IEF라고 미국 중기채는 3달 전에 팔았는데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4주를 판 게 보시면은 실현손익이 된 거죠.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손익은 0이겠죠. 올해 실현손익은 74불의 이득이 나고 배당도 조금 받아서 75불의 이득. 올해 수익은 투하 자본 대비 18%의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다 팔고 없어진 종목까지도 전체 수익을 다 기록해줘요. 그리고 QQQ도 제가 2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캐피탈 게인은 244불로 244불을 벌고 팔게 된 거죠. 배당은 하나도 안 받았네요. 그래서 21%의 수익이 나고 팔았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과거에 팔고 없어진 것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사고팔고 하면서 손해와 이득이 난 걸 다 합쳐요. 그래서 리턴이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 다 합치니까 5,300불 났고, 배당 수익인 디비den드는 다 합치니까 359불이 현재 났고, 그래서 배당과 자본 수익을 더하니까 총 수익은 5,700불이 현재 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자산 52,000불 대비 10.8%의 수익이 올해 나고 있다. 그리고 CAGR은 연간 기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캐피탈 게인은 이대로만 하면 30%의 수익을 거둘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환산으로 계산하는 거라 많아지는 거지, 실제로 올해 30%의 수익이 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배당은 1년 다 합치면 2.2%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합치면은 32%의 수익을 거두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이고요. SCHD 같은 경우는 인셉션, 그러니까 투자 시작일을 올해 1월 1일로 제가 가정을 하고 올해 수익률부터 쭉 누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뭐 가지고 있던 주식이고, 그 다음부터 살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 다 적었죠. 배당이 나오면 배당 나오는 날과 뭐 수익도 다 생기고, 이게 초록색은 다 산 거예요. 이렇게 쭉 SCHD는 모아서 현재 이만큼 모았다. 캐피탈 게인은 7% 수익이 났고 디비den드 0.7%에서 총 7.8%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TLT 같은 경우는 좀 사고팔고를 했죠. 1월달부터 3월 초까지는 좀 많이 샀죠. 근데 팬데믹 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TLT가 많이 급등해서 좀 팔게 됐어요. 조금밖에 못 팔았지만 대략 이 정도 노란색에 판 거네요. 이런 식으로 뭐 3월달에 좀 팔고 4월달에도 일부 팔다가 갑자기 4, 5월달부터 다시 주식이 반등하면서 위험자산을 높이고 안전자산을 낮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LT를 계속해서 조금씩 사게 됐어요. 근데 지금 6월달은 좀 많이 사게 돼서, 그래서 현재는 TLT의 전체 개수가 217주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자본소득은 총 5,200불의 소득이 나서 올해 기준으로 15.89%의 수익이 내고 있고, 배당은 206불을 벌어서 0.63%의 수익, 그래서 배당과 자본소득을 합치면 16.5%의 수익을 아직까지는 거두고 있어요. TLT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해 수익이 16%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VNQ는 보시다시피 계속 사다가 처음으로 이번 6월달에 한번 팔게 됐고, VTV는 아직 사고 있고, SPHD도 배당이 섞인 월배당 ETF라 많이 떨어져서 초반에는 이렇게 한 주, 6주, 7주, 2주 이런 식으로 사다가 3월달에 엄청 떨어졌을 때는 뭐 23주씩 사고 정말 많이 샀죠. 그래서 꽤 모여서 155주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본소득이 마이너스 6.69%예요. 대신에 배당은 1.4%가 나서 합치면 마이너스 5% 기록 중이고요. 다른 주식들도 거의 사기만 하고 있어요. DIA도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사서 지금은 자본소득과 배당을 합치면 5%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 VBR을 한번 팔고 QQQ나 다른 성장주 ETF로 바꾸고 싶은데, 만약에 이번 6월달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으면 종목 교체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한 1%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로 플러스가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둬봤는데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다시 또 떨어져서 이제는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MLG를 복제해서 완벽하게 수익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이트의 장점인 것 같고, 현재 주토피아 포트폴리오는 마켓밸류는 53,500불 정도 가지고 있고 종목은 10종목 있어요. 인셉션은 올해 초라고 했죠. 올해 초부터 계속 누적을 할 거고, 올해까지는 올해 수익률 개념이고 내년서부터 1년 수익률이 아니고 2020년 1월 1일서부터의 누적 수익률로 앞으로 쭉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올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은 10.16%가 낮고 5,300불 정도죠.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이 합쳐진 거라는 게 특징이고, 디비덴드 인컴은 배당소득인데 총 350불 정도 0.68%의 수익이 난 거고, 이 두 개를 합치니까 10.84%의 올해 수익이 났고, 수익금은 5,700불 정도가 났다는 거예요. 홀딩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종목을 보여주는 건데 3월달만 해도 다 마이너스고 TLT 혼자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많이 회복해서 S&P 500 지수인 부는 이렇게 8.1%의 올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SCHD 배당주도 7.8%, VNQI 전세계 리츠는 마이너스 6%,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보잉 때문에 안 좋았던 DIA도 지금 현재 올해 수익률이 5.2%까지 올라왔어요. 대형 가치주 ETF인 VTV도 가치주들은 마이너스가 컸는데 이제는 거의 본전까지 올라온 상태. HDV는 회복률이 좀 적네요. TLT는 현재도 16% 정도 기록하고 일주일간 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총 자산은 35,000불이나 가지고 있고,
VBR이 앞으로 교체할 ETF인데 마이너스라 언제 교체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SPHD도 리츠가 20% 들어간 월배당 ETF인데 마이너스 5.3% 기록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볼라틸러티와 리턴의 기여도를 분석해보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과 베타를 분석해보니 마이너스라 떴죠. 마이너스는 약간 채권 쪽에 가깝다는 거고 제 채권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0.00482가 제 베타고 거의 0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TAT의 5년 평균 베타는 마이너스 0.28. 여기 보시면 마켓 평균이 1이고 침대 표시가 있고 번개 표시가 있죠. 번개 표시는 변동성이 커서 신경이 쓰이는 포트폴리오인 거고 침대 표시는 변동성이 낮아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TAT는 미국 장기채인데 침대에 딱 붙어있죠. 주토피아도 전체 포트의 합산의 베타를 얘기하는 건데 베타가 0이에요. 그래서 거의 상승과 하락의 반반으로 베팅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전체 마켓 평균에서 당연히 부는 1에 속할 거고 VTV라고 가치주 ETF는 조금 더 베타가 낮아서 0.99, VNQ 리츠 ETF는 베타가 0.81로 미국채와 주식의 사이에 있는 편이고 VBR은 가치주 소형주인데 베타가 1.26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 포트에서는. 그리고 히스토리컬 포트폴리오 밸류는 제 포트폴리오의 총 자산의 역사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TAT가 올해 1월 일지만 해도 총 자산이 29,000불이었는데 TAT가 21,000불이나 있었고 비중상으로도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건 위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고 TAT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이때가 위기 정점이겠죠. 이때 TAT는 32,000불 정도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익 실현이 들어갔고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계속 균형을 유지하다가 4월, 5월을 지나갔어요. 근데 6월서부터 다시 TAT의 비중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에요. 현재는 전체 자산의 53,000불인데 TAT가 35,000불 가지고 있고 예전에 3월달에 피크일 때 가지고 있던 TAT 양보다 현재 양이 더 많아요. 자산의 양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10,000불이나 늘었으니까 TAT도 약간 늘어나게 된 거고 모든 종목들을 더해서 전체가 구성되는 방식인데 여기 약간 주황색으로 조금 두꺼운 게 DIA, SPHD는 초록색으로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 ETF죠. TAT와 SPHD, DIA가 제가 주력으로 하는 ETF고 이렇게 하면 TAT가 없었을 때 주식의 비중인데 3월달만 해도 주식의 비중이 많지 않다가 4월일지 3월일지서부터 주식의 비중이 급반등을 하죠. 이때만 해도 TLT를 뺀 비중은 뭐 10,000불밖에 안 됐었어요. 3월달만 해도. 근데 4월달부터 쭉 늘어나서 현재는 18,000불에서 20,000불에 육박하고 있고 3월달에는 많이 샀는데 4, 5월달은 주식을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반등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꾸준하게 제 자산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월달에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얼마 떨어지도 않았어요. 이때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 10%를 기록하고 있었고 다 떨어져서 거의 본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현재 플러스 10%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자산 배분이 돼 있고 채권의 양을 조정하기 때문에 위기 때에도 거의 손해가 없었던 게 특징이죠. 리턴, 수익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TLT가 거의 전부 올해 수익의 이 정도 비중을 TLT가 혼자 차지하는 거예요. 5,400불 16.5% 수익을 냈고 QQQ가 잠깐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도 그 수익을 꽤 냈네요. 244불 수익을 냈고 SCHD도 100불 정도 마이너스 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VBR이 96불 까먹었고 중기채도 조금 벌었고 S&P 500 지수도 벌었고 다우 지수도 벌었는데 SPHD가 약간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플러스 된 것도 있을 텐데 다 합쳐서 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TAT의 수익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중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TAT의 비중이 전달에 한 63%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65%로 올라갔어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단기 자금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거기는 TAT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52%가 TAT 비중의 목표인데 제 메인 포트는 그 비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 자금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돈을 뺄 수도 있으니까 TAT 비중 제가 높였는데 그게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현재 5% 정도의 비중이 나오고 있고 35,000불 30,000불 정도로 거의 3-4달 정도 유지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늘어난 상태고 제가 위기를 일부러 대비하려고 늘린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도 TAT가 그냥 늘어난 거예요. 위험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TAT보다. 근데 TAT도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어쨌든 TAT도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오더라도 65%를 가지고 있는 TAT가
제 수익을 보존을 해주겠죠. 주식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HD 거의 10%대 9.7%, 그 다음에 DIA 9.7% 이렇게 저의 주 포트고, 나머지는 VNQ가 좀 많은 편이에요. 4%. 작은 것들은 1%, 중간은 2% 정도로 종목별로 가지고 있어요. 배당을 통해서 현재 가치평가를 간략하게 해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VNQ가 배당률이 저번 달에 5% 넘어서 아직까지 가격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대까지 내려갔으니까 VNQ도 좀 회복이 된 편이에요. 그리고 VTV도 3%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도 2.2%의 배당인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배당률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DIA의 경우. 그러니까 주식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TAT 같은 경우는 2%까지 내려오면 많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전에 3월 달에는 1.8%도 기록했었고 4, 5월 달에 한창 크게 반등할 때 TAT가 많이 빠졌을 때는 2.23%까지도 배당률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2%, 거의 고점 정도까지 온 느낌? TAT 가격은. 그리고 S&P 500 부는 2%인데 이것도 약간 중간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많은 거품들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코로나 위기를 맞기 전에 2월 달에 배당 투자 일지를 올리면서 멘트했던 걸 보면 전체 자산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다, 배당률이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위기가 터지면서 현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갑자기 왔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의 버블은 아니지만 조금씩 자산별로 버블이 다시 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예상 연배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0년 6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서는 예상 연배당이 1333불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배당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특정 배당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처음 투자했을 때는 저도 미국 ETF 투자가 처음이라 소량으로만 적립식으로 적립했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조금씩 옮겨가게 되면서 투자금을 넓혀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면 배당금도 재투자되니까 조금 더 달성 시간이 적어지겠죠. 어쨌든 첫 매매 후 처음에는 200%를 달성하는데 184일, 거의 반년이나 걸렸고, 2018년 후반부터 했겠네요. 2019년 4월 25일 기준으로 예상연배당 200%를 달성하게 됐고요. 예상연배당 400%를 달성하는데 이제 2배로 는 거죠. 근데 같은 기간에 걸린 게 아니고 124일로 좀 적게 걸렸어요. 이땐 6개월, 지금 4개월. 2019년 8월 달 정도에 기록하게 됐고, 예상 연배당 6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같은 200불인데 이젠 75일로 2.5달 정도로 줄어들었고, 2019년 말이었고요. 예상 연배당 8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66.6일, 이제 거의 2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올해 초였고, 이때만 해도 제 자산이 3만불 정도 아래였죠. 그리고 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55일로 이제는 100불을 달성하는데 한 달이 안 걸리는 거죠. 200불에 60일이 안 걸리니까 3월 11일에 달성했었고, 예상연배당 1200불은 56.1일이 걸려서 5월 7일에 기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20일인가로 빨리 기록했다가 5월 일지에서 배당량이 좀 적게 늘어서 합치니까 그래도 200불 달성하는데 50일대를 기록했네요. 이번 마지막 예상연배당 13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32일로 한 달에 100불 정도가 늘고 있죠. 현재 페이스가 그런 페이스고, 그래서 현재는 1333불의 예상배당 가지고 있고, 목표 연배당은 연간 10만불인데 이건 제 최종 목표고, 제 최종 목표는 달러 배당 연간 10만불, 원화 배당 1년에 1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합쳐서 2억 조금 이상, 월 2천 정도의 배당을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멀었죠, 달성하려면. 지금 달러 배당은 연간 10만 불을 기록해야 되는데 현재 1333불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1.33%밖에 달성 못했어요. 근데 589일이나 걸렸고, 지금은 한 달에 100불 정도 달성하고, 앞으로는 한 달에 200불 달성한 날도 올 수도 있겠죠. 한 달에 300불, 400불 달성한 날도 언젠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꼭 10만 불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멀긴 하지만 달성하는 기간이 줄어들긴 하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만큼 잘 모아놨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제 목표치에 현재 1.3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여기까지 마치게 됐는데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가 현재 1333불까지 갔는데 올해 안에 2000불이 될 수 있을지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6개월이 남았는데 현재 페이스로 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올해 예상연배당 2000불을 목표로 열심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